안녕하세요. 자, 직업 상담학. 맨 첫 번째 장이 직업 상담의 개념입니다. 자, 개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개념 혹은 개론, 개괄적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개념이란 말을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직업 상담의 개념, 뭐 무엇무엇의 개념 이런 말 많이 쓰죠. 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개념 있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막상 개념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은 또 언뜻 대답을 못해.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개념이란 개념 연예인, 개념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개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조금 잘못 쓰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개념이란 말을 확실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업 상담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낱말 정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돼야지 말 그대로 개념 정리가 돼.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원래 뜻이 어떤 대개 개자입니다. 이건 생각 염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대개의 생각 이런 뜻이거든. 무슨 말일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모든 사람이 다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한 그 내용이 바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평균치에 벗어난 행동이야. 응? 그러니까 개념이란 건 평균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러면 직업 상담의 개념 무슨 말일까? 직업 상담에 관계된 아주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그런 평균치의 그런 내용 생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속에는 이 직업 상담 개념이라는 그 속에는 직업 상담에 관계된 어떤 이런 기초, 일장에 특히 이제 일장은 직업 상담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직업 상담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또 직업 집단 상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나 자질이나 필요한 지식은 뭘까, 직업 상담의 목적이나 기능은 뭘까,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는 말을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직업상담 개념을 하고 그 내용을 할 때 또 어떤 것이 굉장히 어떤 말을 많이 나오냐면 어떤 말들이 적성과 흥미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적성과 흥미는 알겠네. 재미란 뜻이니까. 적성은 뭘까? 자기의 성격에, 성품에, 자기의 어떤 특성에 맞냐, 적당한 적절히 맞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죠. 아니, 무슨 직업을 나는 그 적성에 안 맞아. 나는 그거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적성 검사는 언제 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해버려 넘어간 경우 있어요. 대부분 적성 검사는 우리가 할 때 언제 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아마 한지 모르지 여러분들 모르게 넘어간 것 같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정도 해요. 1학년 2학기 정도 해서 적성 검사를 해가지고 물론 IQ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학년 때 문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과로 가죠. 이건 적성 IQ 검사, IQ 검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과, 이과라, 이과를 이렇게 할 때. 난 해봤더니 적성이 문과에 맞아. 나는 이과야. 그래서 결국 이때 문과, 이과가 나눠지고 그것에 따라서 대학 진학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적성에 맞게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최근에 보니까 뭐 자기의 전공, 자기 적성에 맞춰 자기 전공을 했는데 과연 그 전공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은 한 반은 됩니다. 한 반 정도는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고 반은 적성에 맞춰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꼭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보세요. 의사. 의사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자기의 적성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직업이 된 것이죠. 평생 직업이 된 것이지. 마찬가지. 변호사. 법대를 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그것도 적성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자 돌림이 우리가 말하는 사자 돌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성을 갖는데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적성과 흥미에 맞게끔 간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그런 의사랄지 또는 판검사랄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아까 말한 적성에 맞춰서 반 정도는 가고 반 정도는 안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더라.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없더라. 왜? 직업을 하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더라. 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적성이나 자기의 흥미에 맞지 않으면 절대 직업이랄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직업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서 직업 상담의 정의 보세요. 직업 상담은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무엇을 쫓아서 적성과 흥미에 쫓아서 적성과 흥미에 쫓으면 최적 상태가 되겠지. 그게 쫓아가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직무에 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에 바탕을 뒀다. 직업을 선택, 준비하고 직업 상황에 적응하며 직업 전환을 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예방, 지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번 직업을 가지면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늘날의 그 산업화 지금 물론 제4차 산업이다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산업화 진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격변 아주 빠르게 변화된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냐? 어렵다는 것이야. 물론 아까 말한 의사랄지 판검사, 변호사. 그런데 그런 직업도 새로운 내용들을 새로운 습득해야 또 그런 직업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걸 습득하게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직업을 더 이끌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 직업 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명령 직업 상담사는 만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돼. 다 알아야 돼.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보세요. 직업 상담 영역은 직업 일반 상담 물론 가장 대표하지. 직업 정신건강 상담. 그러면 직업 정신건강 상담 그럼 또 사실은 뭐가 돼야 돼? 어떤 의료인 같은 그런 또 물론 정신건강이니까 정신과 의료인이 되겠지만 그것도 해줘야 돼. 취업 상담 뭐 일자리를 또 맞춰야 되고 그 사람에 맞게끔. 뭐 그러니까 이 직업 상담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어떤 조금만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해야지 오늘날의 직업 상담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받고. 그럼 과연 직업 상담의 목적,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이든지 목적이랄지
또는 뭐 그 직업 상담이 갖고 있는 기능이랄지 또 기본 원리랄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목적입니다. 왜 직업 상담을 하냐라고 해서 그 목적을 봅시다. 상당히 잘 물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 앞으로는 여러분들 상담에서는 이제 반드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우리가 내담자. 내담자는 직업 상담에 관계된 내담자니까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가 내담자가 되겠죠. 직업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카운슬리라고 그래요. 상담 이론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 내담자 구직자를 대응해야 되는 사람은 상담자라고 그러지. 카운셀라 그러죠. 결국 상담자는 누가 합니까? 바로 직업 상담사가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직업 상담사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상담자입니다. 그럼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 물론 내담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야.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던 직업의 어떤 선택 부분이 확실하냐? 또 정확하게 그의 갈만한 적성과 능력이 있냐? 그걸 어떻게 해준다? 상담사가 확인해준다. 그렇게 결정해준다.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자,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뭐 프로이트도 이야기했고, 특히 에릭슨 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청소년기, 대략적으로 12세에서 17, 18세. 이 청소년기라 그래요, 이걸. 청소년기라는데, 이 청소년기에 가장 해야 될 것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 되면은 이제, 이 정체성 확립이 안 되면은 역할 혼미에 빠진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까 우리 적성검사, 고등학교 1학년 때 흥미검사 한다 그랬죠? 그렇게 나는 문과, 이과를 가고, 물론 그러기 전에 어떤 직업에 관해서, 혹은 나는 앞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결국은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잘하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바로 정체성인데, 그걸 확립한 시기예요. 이런 정체성 확립한다는 것은 즉 장차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목표의식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내담자, 물론 진로 상담 혹은 더 진학 상담, 그것도 상담입니다만은 그런 부분 관계된 것이야.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직업 상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나왔네. 내담자가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다. 자아와, 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온 용어 중 하나가 자아가 나옵니다. 자아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셀프, 자신. 이렇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자아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학에 나온 자아의 개념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지금 용어를 어떻게든 좀 쉽게 풀어서 가자. 그렇게 용어를 알아야 진도가 나가지. 참 용어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하고는 지금 용어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아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아이는 자아가 없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똥오줌도 싸고 아무 데서나 울고 그냥 지 천방지축을 것이야. 자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아는 형성되고 발달하고 완성한다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자아는 형성을 언제 하냐? 유아기 때 합니다. 유아기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자아가 형성된 것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망나니처럼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팬티 줘? 그럼 자아가 형성된 것이야. 아,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야. 또 어른들이 자꾸 쓰지. 이 아이는 조그만 녀석이 말이야 눈치를 잘 보네. 눈치를 본다는 건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야.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까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한데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나는 뭐인가? 라는 걸 알아야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에게는 또 가장 관대해,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아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직업세계를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촉진한다. 도와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자아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형성되는 시기가 유아기다 그러는데 형성은 됐겠지. 근데 그것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 청소년기인데 발달이 안 된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안 된 경우인지 압니까? 자기가 조금 뭐 좀 한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척. 조금 이쁘다 해서 자기가 마치 미스 서울인 척. 이렇게 하면 자아는 형성은 됐어. 발달은 안 됐지. 예, 객관을 못 시킨 것이니까, 제대로. 더욱더 넓게 객관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객관하는 것은 다른 것과 더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돼. 그럼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 또, 한 번 또, 야물딱지게 당한다거나, 맞았다거나, 야,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그 이미 자아로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빨리 사회 속에 있는 나, 전체 속에 있는 나, 내 능력이 무엇이며 난 능력이 어떠하며 이걸 금방 찾아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것. 진로 관련. 특히 우리 진로 탐색이랄지 이런 시기를 대부분 우리 학설에 의하면은 진로 탐색은 중학교 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또 같은 맥락이야.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진로를 자기가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빨리 조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를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가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가졌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TV 보급보다 라디오가 더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큰 형님께서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라디오에서 연속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천의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응? 드라마를, 라디오 연속극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것이다. 난 앞으로 성우가 될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 정체성이랄까, 자기 적성 흥미랄까, 그걸 가져서
오랫동안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넘어가 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성우가 그닥 효용성이 없을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꿈을 깬 건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었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말, 제가 말한 것이니까 말한 거 뭐냐면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력을 길러주자. 누가? 상담자가. 그러니까 아까 내담자가 자아를 빨리 찾아서, 자아를 확립해서, 자아를 찾아서 이렇게 진로 관련까지 흥미적성을 또 알게끔 해서 찾아내서 다 지금 상담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상담하는 결과 뭐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직업 선택이 되지.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의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분명히는 뭔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다 목적을 설정하고 맨 처음에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바로 목표하는 바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그 실력 업그레이드에 직업 상담의 9가지 일반적 목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금방 5가지 봤지만 조금 더 펼쳐봤습니다. 보세요.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자기가 택했으면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성이 필요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대략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직업 그러면은 한 그 숫자가 자, 25,000, 3만 개가 직업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직업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한가? 또 그것까지 알려면 25,000, 3만 가지의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알아내야 되겠지. 의사결정 능력. 앞서도 봤지만은 진로나 어떤 취업이나 또 진학이나 간에 내담자가 자기의 그 진로, 진학, 취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힘을 길러준다. 누가? 상담자가. 자아 개념의 구체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 나왔네. 자아 개념의 구체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말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객관화시켜. 그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알아야지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아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협동적 사회 행동을 추구하고, 역시 이제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직업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생애 직업 설계에 대한 시도. 그러니까 생애 직업 설계.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평생 직업이 안 되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 살다 보면은 30세 전후 직업을 선택하죠. 선택해서 다음에 55세 전후 은퇴를 합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그 직업을 적어도 한 20여 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은퇴를 해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또 여기서 우리 평균 수명이 대략적으로 80이다 그러면은 또 한 몇 년이 남습니까? 또 한 25년 남아요. 이건 25년. 여기 25년. 바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남죠. 뭐 이때 또 다른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인생 이모작을 실시한다.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업 세계라는 것은 여기서 그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평생 가니까. 생애 직업 설계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살 수도 없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걸 가져야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한 가지 직업을 갖다가 조금 이따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은퇴해서도 20, 30년을 또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평생에, 생애에 어떤 직업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당연히 오늘날 이 100세 시대라는 그런 의미에 맞죠. 직업에 대한 의식, 태도를 형성하고, 특히 또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그래서 뭐 평생 직장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특히 대기업이랄지 이런 지금은 많이도 안정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대기업이 들어가면 체감 정년이라 그래서 한 40세 전후 되면은 자기가 거기서 뭔가 어떤 일정한 자리를 갖지 못하면은 나와야 된다. 그런 체감 정년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 더 많이 펼쳐가지고 5가지 우리 봤지만, 저는 목적을 봤고, 이제 학자의 견해를 한번 볼까요? 기즈버스. 자, 기즈버스. 자,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입니다. 학자 견해인데, 이 사람의 그 용어는 물론 영어로 말했는데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조금 우리식으로 볼 때는 언어들 자체들이 쉽지가 않아. 보세요. 맨 처음에 예언과 발달을 하죠. 직업 상담 목적입니다, 지금. 직업 상담 목적이 무슨 예언이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처치와 자극. 세 번째는 결함과 유능. 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말했는데, 물론 단어 자체를 모르는 바는 아니죠. 뭐 예언, 발달, 처치, 자극, 또 결함, 유능.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을 직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무슨 말일까? 자,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을, 자, 당신은 이 부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져도 되겠네요. 내가 또 스스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예언을 해본다 그 말이야. 이것도 그 직업 상담 목적, 물론 기즈버스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기즈버스가 이것이 바로 직업 상담 예언해본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가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니까. 또 예언했으면은 그 예언에 맞춰서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 예언한 바대로 그게 자기의 적성 흥미를 불어넣어서 끌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언해서 직업 선택을 했으면 거기서 평생 뭐 만년 대리랄지 만년 과장으로 가면 안 되겠지. 다음에 뭐 공무원 같으면 더 승진을 한다든지, 또 일반 회사 같으면 더 높은 부장 뭐 이렇게도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발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란 장차 가져야 될 직업에 대한 특정의 어떤 예언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개인 발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승진을 한다든지 또 더 많은 연봉을 가진다든지 이런 말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적정한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직업 선택 목적으로 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사정.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말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개인에 대해서 적성과 흥미를 조사를 해가지고 생애 진로 발달에 있어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끔 예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직업에서 어떤 발전적인 것을 갖게 하자, 경험을 제공한다.